네, 안녕하세요. 인하대병원 신경과 교수 권순욱입니다. 오늘 희귀질환 바로 알기 주제는 중증근 무력증 바로 알기입니다. 네, 중증근 무력증은 신경근 접합부에 발생하는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신경근 접합부라는 것은 우리가 근육이 움직이려면 뇌에서 근육까지 신경의 전달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이 신경에서 근육으로 넘어갈 때 서로 붙어 있지 않고 틈이 있습니다. 그 틈에서 신경은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을 분비하고 그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이 근육의 막에 있는 아세틸콜린 수용체에 결합하여서 그 명령이 전달되게 됩니다. 이 부위에 질환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 중증근 무력증입니다.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얘기는 면역체계는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이나 독소를 방어해주는 시스템인데요.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들은 보호해줘야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오류가 생겨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을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질로 착각하여서 공격하는 경우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부위가 신경근 접합부인 경우 중증근 무력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흔하고 초기에 잘 나타나는 증상은 눈과 관련된 증상인데요. 첫 번째는 눈꺼풀이 처진다든지 아니면 물체의 상이 두 개로 보이는 복시 증상들이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쪽 눈에 생기기도 하고 양쪽으로 생길 수도 있고 번갈아 가면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안구형 중증근 무력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어떤 환자분들은 팔,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으로 내원하시기도 합니다. 팔을 들어 올리기 힘들어서 세수하기 힘들다든지 머리 감기가 힘들거나 아니면 계단 오르기 힘든 위압감 증상으로 내원하시는데요. 이를 전신형 중증근 무력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음식을 삼키기 힘들거나 아니면 호흡하기 힘든 경우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증근 무력증의 특징 중 한 가지는 근육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힘이 더 빠지는 증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심하지는 않은데 아침에 일어날 때 심하지 않았던 눈꺼풀 처짐 증상이 오후에 되면 더 심해진다든지 처음에는 물체가 하나 혹은 약간 겹쳐서 보였는데 계속 보다 보면 점점 갈라진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는 것이 중증근 무력증의 특징입니다. 또 휴식을 취하게 되면 또 증상이 다소 완화되는 것이 하나의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눈꺼풀이 처지는 경우에는 눈을 계속 위로 치켜뜨고 있을 경우에 점점점 눈꺼풀이 내려오는 것을 본인이 느낄 수가 있고요. 복시가 있으신 경우에는 한쪽 가쪽을 봤을 때 처음에 하나로 보였던 물체가 점점점 두 개의 간격을 벌어지면서 복시 증상이 심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팔 같은 경우에는 팔을 이렇게 들고 있을 때 시간이 점점점 지나갈수록 이제 처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다리의 힘이 약해져 있는 경우 누워서 다리를 45도 정도 들어 올렸을 때 다리 힘이 점점 빠져서 내려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눈에 증상이 있는 경우 아이스팩을 증상이 있는 눈에 한 몇 분 정도 대고 있으면은 있었던 증상들이 조금 다소 호전이 되었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나빠지는 증상이 있는데요. 이를 이용해서 자가 진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병원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신경전도 검사의 한 가지인 반복신경 자극 검사라고 해서 얼굴 근육이나 어깨 근육, 손 근육에 신경 자극을 반복적으로 줌으로써 일어나는 반응을 보는 검사이고요. 한 가지는 아세틸콜린 수용체와 관련된 항체를 체크하는 건데, 이는 혈액 검사를 이용하여서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일부 환자분들은 검사에서 모두 양성이 안 나올 수도 있어서 환자분이 얘기하시는 증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중증근 무력증의 치료는 약물 치료입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 피리도스티그민이라는 약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는데요. 환자분의 증상에 따라서 복용 용량이라든지 하루 중 복용 횟수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약물의 흔한 부작용으로는 복통이나 설사, 근육 떨림들이 생길 수가 있고, 대체로 1에서 2주 정도 복용을 하다 보면은 증상이 좋아져서 약을 복용하는데 크게 부담은 없습니다.
또한 이제 약물로 인한 부작용이 심한 경우는 다른 보조 약물과 같이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환자에 따라서 피리도스티그민과 동시에 스테로이드나 면역억제제 같은 약물들을 같이 투여하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장기적인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호흡이 힘들거나 전신 위압감이 심하여 일상생활이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스테로이드 고용량 주사라든지 면역글로불린 주사의 투여가 필요하겠습니다. 호흡이 너무 심한 호흡 기능 저하가 너무 심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중환자실 입실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몸에 생겨 있는 항체들을 제거하는 혈장 교환술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중증근무력증이랑 관련된 장기는 흉셈입니다. 흉셈은 우리가 심장 앞쪽에 종격동이라고 해서 빈 공간이 조금 있는데 그쪽에 위치하는 하나의 장기이고요. 흉셈의 역할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을 등록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체계가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을 공격하지 않도록 이제 인식을 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고요. 이 기능이 이상하게 되면은 흉셈이 커지거나 흉생점이 생겨 있는 경우에 이 기능이 오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흉셈을 제거해주는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중증근무력증을 치료할 수가 있게 됩니다. 1에서 2년 사이에 증상이 발생하고 1에서 2년 사이에 흉셈 절제술을 한 경우에는 8에서 90% 정도 관해를 볼 수가 있고요. 일부 약물 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환자분들도 사용하는 약물의 용량을 줄일 수 있음으로써 약물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질병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피해야 합니다. 여러 스트레스 상황들이 질병들을 악화시킬 수가 있는데요. 외상이나 무리한 운동, 육체 활동, 수면 결핍이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피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또 이제 감기라든지 폐렴 등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독감 백신이나 폐렴구균 백신을 맞아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술도 질병을 악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인자이기 때문에 수술하기 전에 신경과 전문의와 만나서 상담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복용하고 있는 다른 약물들도 증상을 악화시킬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항생제 일부나 항부정맥제들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질병 치료제를 사용하고 있는 약물로 인한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 조심해야 하는 것들인데요. 특히 스테로이드는 장기간 복용하다 보면은 혈당이나 혈압 그리고 콜레스테롤의 불균형을 일으킬 수가 있고 뼈를 약하게 하고 수면 질환을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식이 조절이나 적절한 운동이 필요하고요. 식사 시에는 당이 높아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고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야채나 살코기 위주로 드시도록 권유를 합니다. 또한 칼슘이나 비타민 D를 포함한 영양제를 같이 복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중증근무력증은 우리나라에서 희귀질환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중증근무력증으로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선정특례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질병과 관련된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진료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이 10%로 줄어들게 되고요. 첫 등록 이후에 5년마다 재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속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재등록하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중증근무력증은 치료 없이는 힘들 수 있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 대체로 병 전과 같이 일상생활 영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병에 대한 걱정과 금심보다는 주변 희귀질환센터에 방문하셔서 치료를 받으면서 건강을 찾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